안녕하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실 자영업의 민낯과 성공 뒤에 숨은 위험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망해가던 동네 슈퍼가 어느 날 갑자기 핫플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고 SNS 인증 사진이 쏟아지고 계산대 위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면요. 50대 중반 편의점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밀려 겨우 적자를 면하던 한 남자. 이대로는 끝이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그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유행을 예측하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전략.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을 미리 감지해 원재료를 선점하고 8,500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완판 행진. 이어지는 봄동 비빔밥 유행. 이번에도 그는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가격이 오르자 되팔아 또 한 번의 큰 수익. 망해가던 슈퍼는 순식간에 돈 버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위기의 상권에서 살아남은 영리한 상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을 넘은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될 인물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빠른 판단이 어떻게 위험한 선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단기 수익이 장기 신뢰를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망해가던 슈퍼가 어떻게 단숨에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성호 55. 그는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동네 슈퍼를 지켜왔습니다. 한때는 동네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몰려오고 퇴근길 주민들이 맥주 한 캔씩 들고 가던 정겨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섰고 조금 떨어진 대로변에는 대형마트가 생겼습니다. 10일 행사, 카드 할인, 멤버십 적립. 박성호의 슈퍼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매출 장부를 펼쳐보면 그래프는 몇 년째 완만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던 시절은 오래전 이야기. 어느 날은 4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전기료,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산대 뒤에서 말없이 영수증을 정리했고 그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문 닫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워 SNS를 무의식적으로 넘기던 중 눈에 띄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황금빛 실처럼 얇은 카다이프, 가득 찬 마시멜로, 쫀득하게 늘어나는 단면. 짧은 영상 하나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구함. 줄 서서 사야 한대. 가격은 비싼데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 박성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맛있겠다가 아니라 이건 돈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직 동네에서는 아무도 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래하던 도매상에게 연락했습니다. 카다이프 구할 수 있습니까? 처음엔 생소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군데에 전화를 돌렸고 결국 수입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마시멜로, 초콜릿, 포장 박스까지. 창고 한쪽이 새로운 재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한번 해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레시피는 인터넷과 영상들을 참고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식감과 비주얼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밤새 연구했습니다. 몇 번은 실패했고 몇 번은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적당히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나왔습니다. 그는 가격을 고민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해보니 일반 과자처럼 팔아서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8,500원을 붙였습니다. 동네 슈퍼치고는 파격적인 가격. 비싸지 않아?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은 가격이 아니라 희소성이야.
가게 입구에 손글씨로 적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하루 쉰개 한정 판매. 첫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오전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근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쿠키 파는 데 맞아요? SNS를 보고 왔다는 말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사진을 찍어 올렸고 곧 다른 학생들도 몰려왔습니다. 진짜 쫀득하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직장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에 이게 있다고? 하루 쉰개는 저녁 7시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그날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과자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되네. 며칠 뒤에는 아예 쿠키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는 일부러 물량을 조금씩만 풀었습니다. 완판이라는 단어가 붙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망해가던 슈퍼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계산대 앞은 붐볐고 SNS에는 가게 위치가 공유됐습니다. 박성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빠른 성공이 어떤 그림자를 함께 데려오고 있는지. 두바이 쫀득 쿠키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박성호에게는 기사회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루 쉰개로 시작했던 물량은 어느새 100개, 150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와야 살 수 있어요? 예약은 안 되나요? 손님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희소성은 더 큰 욕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직장인들,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가게 앞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평일 오후에도 계산대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쿠키를 사러 온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도 집어들었습니다.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이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포장 디자인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싸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NS에서 갑자기 봄동 비빔밥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철 봄동을 듬뿍 넣은 건강식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며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더 크다. 이른 새벽 그는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이라 봄동 가격은 평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대량 매수했습니다.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가게에서 좀 팔아보려고요. 트럭에 실린 봄동 상자가 가게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다 못 팔면 어떡해? 유행은 타이밍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방송과 SNS에서 봄동 비빔밥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검색어 상위권, 요리 영상 조회수 폭증.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슈퍼 앞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제철 봄동 대량 입고 한정 판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품절이래요. 여기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소매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더 컸습니다. 근처 식당 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량 좀 줄 수 있어요? 그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한 번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쿠키, 봄동. 연속된 성공. 하지만 골목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더라. 또 다른 상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다 쓸어간 거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장사는 능력이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뒷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격 올리려고 일부러 사재기한 거다. 시장 질서 흐트러뜨린다. 상인 모임 단체방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는 받아쳤습니다. 법 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 말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재료 대량 확보와 가격 변동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공이 너무 빨랐던 걸까? 아니면 선을 넘은 걸까? 가게 안은 여전히 봄동 상자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과 달리 묘한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박성호는 그저 서류 몇 장 확인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상인이라 여겼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을 뿐 불법을 저질렀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집요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원재료 확보 경로, 도매 거래 내역, 봄동 매입 시점과 물량, 판매 가격 변동폭까지 하나하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공정거래 관련 부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뒤적이며 매입 전표를 찾는 동안 가게는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듯 했습니다. 여기 사재기했다던데. 가격 올리려고 물건 다 쓸어갔다잖아. 속삭임이 계산대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인증 사진을 찍던 손님들은 사라졌고 호기심 어린 눈빛 대신 경계하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통의 공문이 도착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두 건 모두 시장 교란 행위 일부 인정. 대량 매입 후 가격 급등 시점에 고가 판매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그가 예상한 범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 번의 통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추가 세무조사, 소득신고, 누락 여부 확인까지. 그가 단기간에 벌어들였던 수익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예전처럼만 했어도 됐잖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상인 모임에서 그는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공동 행사 안내 문자는 오지 않았고 단체 회식 자리에서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다 벌어먹으려다 이 꼴 난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유리창에 누군가 작은 종이를 붙여두고 갔습니다. 욕심쟁이. 짧은 단어였지만 그에게는 긴 문장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쿠키 유행은 이미 지나갔고 봄동도 철이 바뀌며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타이밍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냉랭한 시선과 무거운 벌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텅 빈 매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이제는 발소리조차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서는 대화 대신 한숨이 오갔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엔 억울함이 컸습니다. 장사는 타이밍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행을 이용했고 희소성을 과장했고 공동체의 균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수익에 취해 주변과의 신뢰를 담보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상인회장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어때요? 그 말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앞만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관계는 금이가 있었고 소문은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게 축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없이 부부 둘이 겨우 유지하던 슈퍼. 그러나 매출은 예전만 못했고 벌금과 세금 여파로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게 앞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그는 혼자 매대를 정리하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이라 믿었던 선택들이 지금은 후회의 장면으로만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덜 욕심냈더라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네 슈퍼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빠른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쓰디썼습니다. 벌금과 조사, 그리고 냉랭한 시선을 겪은 뒤 박성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발 빠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이전처럼 자극적인 문구도 한정 수량이라는 과장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찾는 물건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조용하네. 단골 할머니의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조용한 게 좋죠. 오래 가려면요. 아내도 함께 변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더 말을 걸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대신 주문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성실한 방식으로 가게는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어느 날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감자 좀 싸게 들어왔어. 조금 가져갈래?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먼저 상했겠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인의 모임에 다시 참석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 욕심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그의 모습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말을 섞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매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같이 뜨면 어떨까요? 상인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행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동네 이름을 건 공동상품 개발. 슈퍼, 채소가게, 정육점, 반찬가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되겠어?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SNS 홍보 계정 운영, 공동 포장 디자인, 수익 배분 구조까지 몇 주간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골목 한상 도시락. 채소가게의 제철 채소, 정육점의 신선한 고기, 반찬가게의 특제 소스, 그리고 그의 슈퍼에서 판매와 유통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출시 전 상인회는 작은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무료로 맛보게 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 동네에서 이런 게 나오네.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 한정 도시락이래요.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예약이 밀렸습니다. 각 가게는 분주해졌습니다. 채소 손질하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포장 박스가 쌓이는 모습. 박성호는 매장에서 주문 수량을 확인하며 상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200개 추가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흐뭇하게 매출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다 같이 번 거네. 채소가게 주인도 웃었습니다. 이게 장사야. 박성호는 가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줄을 선 손님들, 활기찬 골목, 서로 인사하는 상인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다. 유행을 독점하는 대신 유행을 함께 만드는 길. 그 길이 더 멀리 간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폭주하는 주문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상인의 사람들과 함께 작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골목 한번 제대로 가보자. 그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무너져가던 동네 슈퍼를 지키던 한 50대 가장이 유행을 기회로 삼아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가 신뢰를 잃고 추락한 뒤 다시 공동체와 함께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밀려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그는 두바이 쫀득 쿠키와 봄동 열풍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원재료를 확보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희소성을 강조하며 순식간에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선점과 가격 인상은 사재기 논란과 행정처분 그리고 동네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인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유행은 분명 기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 트렌드를 읽는 능력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선점은 하되 왜곡은 피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을 급격히 흔들 정도의 과도한 물량 확보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평판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둘째, 단기 폭발 매출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행은 짧고 고정비는 길게 남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맞춰 구조를 키우면 유행이 꺼질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셋째, 지역 상권에서는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혼자 독점하는 전략은 빠른 수익을 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고립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넷째,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서 함께 만드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상인들과 협업해 공동 상품을 개발했듯 트렌드를 지역 특색과 결합하면 차별화된 콘텐츠가 됩니다. 유행은 파도와 같습니다. 잘 타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욕심을 내다 균형을 잃으면 쉽게 뒤집힙니다. 결국 자영업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이익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 아니라 공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행 앞에서 고민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 자영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교훈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